적게 할 때는 한 달에 한 15건 정도, 많이 하면 뭐 3, 40건 정도. 많이 하면 3, 40건이요? 안녕하세요. 사업의 달인 벨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분을 이제 모셨고요. 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전기준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을 10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회의감과 그 미래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개업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중에 그 수많은 자격증 시험도 있고 막 이런저런 것도 있는데 왜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돈이겠죠. 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시장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초기 투자 금액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적게 들다 보니까 만약에 한번 실패하거나 이렇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얼마나 걸렸어요? 공부하는데? 공부는 저는 이제 1차, 2차 동차로 합격은 하지 못하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해서 한 석 달 정도 1년에 해서 1차와 2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이제 공인중개사로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적었다 이건데 얼마나 들었어요? 초기 투자금은 한 1,500 정도 들었습니다. 아, 1,500이요? 네. 그럼 거기다 이제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집기 비품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예, 그런 거 다 해서? 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500 정도 들었습니다. 예. 정말 적게 드네요. 그럼 공인중개사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덕목 이런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제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고객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뭐 정말 하루 일과 중에 길어봤자 10%, 20%도 안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그 기다리는 시간인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얼마나 잘 버티고 준비를 하면서 저의 그 에너지를 그 고객님을 만났을 때 100%를 쏟아낼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물론 1년 넘게 일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보통 어떤 진상 만나봤어요? 저희가 제일 만났던 진상은 네. 그 옥탑방을 구한다고 하시는데 네. 이제 옥탑방의 특징이 맨 꼭대기층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많이 없는 건물 자체가 많아요. 그런데 네. 그런 옥탑방을 10번 넘게 보다 보니까 10개를 넘게 봤는데 다 좋다고 하시는데 결국 계약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진상분이랑 이제 다른 진상. 다른 진상? 네. 진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네. 집을 보시는데 네. 한 석 달, 넉 달 계속 집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결정장애라고 하죠. 대부분의 집은 되게 좋은 집들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결정을 못 하세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너무 힘들죠. 어떤 집을 보여드려도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럼 그분도 계약은 결국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결정 장애가 있으시네. 네. 그럴 때는 중개사님이 딱 집어서 이거 계약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저희는 이제 통화 내역을 기록하거나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찾아보면 한 달 전에 왔던 분이고 그리고 또 2달 전에 왔던 분이시거나 근데 왔던 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면 저희가 여쭤보면은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좋은 집들은 빨리빨리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앞에 말했던 이제 옥탑방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신 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결정장애 있으신 분, 네. 그분들이야 뭐 본인은 이제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 수는 있겠네. 네. 거기에 대한 뭐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약이 안 됐으니까. 예. 아, 좀 힘드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힘듭니다. 저희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보수가 주계 수수료가 나오는 직종이다 보니까 진짜 고생 뭐 긍정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뭐 뱃살 빼고 좋다고 이렇게 예. 이제 자기 위안을 한 것뿐이고 진짜 좀 많이 힘든 이제 좀 중개사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궁금한 게 그 수입은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직장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법니다. 예. 그러면은 한 달 평균 계약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적게 할 때는 한 달에 한 15건 정도, 그리고 많이 하면 뭐 3, 40건 정도. 많이 하면 3, 40건이요? 네. 오, 3, 40건 할 때는 어떤 때예요? 뭐 성수기가 또 따로 있나요? 네, 성수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서울대 입구가 대학 가다 보니까 아. 이제 입학 시즌이나 그때는 많이 그럼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죠. 힘든데 그래도 그러면 3, 40건 됐다는 게 최근에 이렇게 된 건가요? 최근에 12월, 1월, 2월 그때가 제일 성수기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2학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준성수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근데 뭐 오피스텔이 뭐 중개수수료가 뭐 몇백만 원, TV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1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뭐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계약 건수는 많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뭐 수입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사업이 잘 되는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나 이렇게 부동산 쪽도 이게 분야가 되게 많아요. 이제 원룸을 하느냐, 아니면 매매 쪽으로 하느냐, 분양을 하느냐, 아니면 토지를 할지 분야가 되게 많은데 그 분야를 먼저 한 분야를 먼저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 쌓듯이 이렇게 추가해야 매출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개사님만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노하우 있나요? 노하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고객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줍니다. 잘 듣는다. 네. 제가 저렇게 만나면 처음 만나는 건데 어색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손님에게 많은 질문도 많이 하지만 손님께서 원하시는 걸 많이 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하는 거는 그 집을 봤으면 고객님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집은 뭐가 좋고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미리 피드백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집을 봤을 때 이런 점이 부족하다 하면 이제 그 다음 집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가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소개하고 얘기할 때 장점과 단점 다 말해주는 거예요? 다 오픈해서? 네. 계약을 위해서 단점을 조금 숨기고 이런 건 없어요? 숨기는 거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 계약 후에 좀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장점만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말에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다 말씀드려야 고객님께서도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저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광고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그 징모다 광고 쓰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 광고 쓰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 광고가 한 80% 정도. 다른 중개사님도 다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저희 지역 쪽은 많이 쓰시는데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단골 위주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이 이제 중개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고객의 눈높이, 고객 입장에서 그 집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이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그 집을 보는 그 기준 자체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손님은 나는 주거를 할 거니까 내 주거 환경에 맞는 걸 최대한 고려를 하고 싶은데 중개사는 투자 관점, 이거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 하는 투자 관점에서 이 집은 좋은 집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님이 이제 뭐 1년 넘게 그렇게 길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길지는 않지만 이제 중개사님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시장 전망은 어때요? 개업공인중개사 시장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인터넷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중개업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그 변호사, 세무사 이쪽에서도 이렇게 뛰어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님의 향후 목표나 계획 이건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좀 많이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확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 종목이 어떤 거죠? 전 월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매매 쪽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매매 쪽도 하고 상가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 또는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 일단은 뭐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먼저 합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제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계획을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잘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셨으면 제일 좋겠고 첫 번째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끝까지 도전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면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막상 처음에 갔는데 이 위치가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 자리에 개업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자리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지역 거기에서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게 실패 확률을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아는 지역을 철저히 공부해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개업을 한번 해보는 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회사 생활하다가 공인중개사를 이제 개업을 하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점점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고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 모셔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사업의 달인 별부자였고요. 정기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